지난 강의에서는 보가 굽힘을 일으켰을 때 그때 그 보에 발생된 처짐각과 처짐량을 처짐 곡선의 미분 방정식을 통해서 이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요, 계속해서 그 보의 처짐에서 처짐각과 처짐량을 구하는데 처짐 곡선의 미분 방정식이 아닌 이 모멘트 면적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처짐각과 처짐량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떤 그 보에서 굽힘을 일으켰을 때 그 보에서의 그 특정 부분에서 처짐각과 처짐을 처짐 곡선의 그 미분 방정식으로 구하는 것은 복잡하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여기 지금 이렇게 단순보가 있습니다. 이 단순보에 집중하중 P가 이렇게 작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보는 이렇게 이제 굽힘을 일으키게 되겠죠. 이때 여기에서 하중이 작용된 위치에서 최대 처짐이 일어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점에서 아마 최대 처짐각이 발생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 처짐 곡선의 미분 방정식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어떤 이무의 위치, 여기에서의 처짐량, 여기에서의 처짐량 이만큼이죠. 그리고 또 처짐각이 있겠죠. 그러면 이 처짐각, 이 세타값 이것을 이제 구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이 처짐 곡선의 미분 방정식으로 구한다? 이건 대단히 이제 복잡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굽힘 모멘트 선도를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굽힘 모멘트 선도는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 굽힘 모멘트 선도를 이용해서요, 그 도식적인 방법으로 이 처짐각과 이 처짐을 이제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제 모멘트 면적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이제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이 그림에서요, 여기에서 A하고 요 B,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그 하중을 받기 전에, 즉, 굽힘 모멘트가 작용하기 전에 이제 그 봅니다. 예, 보의 이제 그 탄성선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에서 이 보가 이제 이렇게 굽힘 모멘트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보는 이렇게 이제 굽힘을 일으킵니다. 바로 여기에서 점 A에서 점 B까지 연결되는 이 선이 이제 그 굽힘을 받은 보의 이제 그 탄성선, 중심선 또는 뭐 처짐 곡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랬을 때에 여기에서 발생된 그 처짐각 세타값, 이건 최대값이에요. 여기에서는요. 그리고 이제 그 처짐량, 역시 최대값입니다. 이 델타 값을 구하는 그러한 식을 한번 유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하게 되면은요, 이 보의 어떤 그 이무의 위치에서 발생되는 그러한 그 처짐각과 처짐량을 이제 쉽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요, 자, 여기를 이제 그 기준으로 잡고요, 여기에서 x만큼 떨어진 곳에 바로 이 위치죠. 여기에서 미소 길이 dx에서 발생되는 그 처진 각하고 처진 양을 이제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 미소 길이 dx에서 발생되는 처진 각과 처진 양을 구해서 그것을 이제 그 이 보 전 길이에 대해서 이제 적분을 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그 처진 양과 이제 그 처진 각이 구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먼저 처진 각에 대해서 식을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미소 길이 dx, 바로 이 보의 지금 탄성선은 요 ds의 그 길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발생되는 그 처진 각을 한번 구해 보자라는 겁니다. 요 ds에서 발생된 처짐 각이 바로 이제 그 d 세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기에서 이 d 세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각도가 d 세타가 되는데, 자, 볼게요. 자, 여기에서 지금 m점에 접선을 그린 선이 이겁니다. P점에 그린 접선이 바로 이 선입니다. 이게 바로 요 미소 길이 ds에서 발생된 뭐예요? 그 처짐각 d 세타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선과 이 선이 서로 뭐예요? 수직이에요. 그리고 또 이 선과 또 이 선도 수직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선과 이 선을요, 90도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바로 이 선이 되겠죠?
예,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의 그 이 각도 d 세타 값은 여기서의 그 d 세타 값하고 서로 같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여기에서 이게 바로 ds가 뭐예요? 그 호죠. 그렇죠? 예, 이 처진 곡선의 일부분입니다. 자, 여기에서 ds는 어떻게 되나요? ds는요, 이 호의 길이를 구하는 것은 어떻게 구하나요? 바로 이 곡률 반지름, 그렇죠? 로우죠. 이 곡률 반지름 곱하기 이 사이각으로 해서 구하죠. 물론 이때 이 사이각의 단위는 라디안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ds 값은 이제 로, d, 세타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 d 세타에 대해서 식을 정리하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d 세타는 로분의 1의 ds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요. 여기에서 로분의 1 야, 이거 여러분들 좀 오래됐죠? 예, 보의 그 굽힘에서 굽힘 응력을 구할 때 거기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죠? 곡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이 로분의 1을 우리가 이제 곡률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예, 곡률 반지름의 이제 역수를 말합니다. 이 로분의 1 값은 뭐하고 같아요? 2i분의 m이다. 여기에서 m은 이제 굽힘 모멘트가 되겠고요. 2i는 뭘까요? 이 아이는 바로 굽힘 강성입니다. 즉 굽힘 변형에 저항하는 성질이에요. 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굽힘 응력을 설명할 때 그때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이 값이 클수록 굽힘에 대해서 이제 그 저항 정도가 이제 커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곡률에 대해서 이 굽힘 강성은 이제 서로 반비례를 하게 됩니다. 예, 자, 그리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 미소 길이 ds, 바로 뭐예요? 이 처진 곡선에서의 이 길이가 되겠죠? 이 ds는요, 미소 길이이기 때문에 dx로 놓아도 이제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미소라는 것은 대단히 작은 값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dx는 바로 뭐예요? 이 길이가 dx입니다. 예, 여기에서 x만큼 간 곳에서 미소 길이 dx를 취하고 바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처진 각에 대해서 지금 식을 정리해 나가는 중이잖아요. 자, 근데 이 길이가 아주 작은 길이기 때문에 대단히 작은 길이기 때문에 바로 이 ds 값은 dx하고 같게 놓아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게 되면은요. d 세타 이꼴 2i분의 m ds 대신에 이제 dx로 이렇게 이제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요. 이 a, b 사이의 처진각 세타는 바로 뭐예요? 이 a와 b 사이의 처진각 세타. 바로 이걸 말합니다. 이 세타는 뭡니까? 바로 여기 a점에 접하는 선. 바로 뭐예요? 모멘트를 받기 전에 그 탄성선이 되겠죠. 예, 이 선과 그 다음에 이제 그 굽힘을 받아서 이렇게 굽힘을 일으켰을 때 바로 이 점을 통과하는 접선, 예, 이 접선과 이루는 이 각도, 이게 바로 처짐각이 되겠죠. A와 B에 발생된 처짐각이요. 바로 이 처짐각 세타는 예, 바로 이 식을 적분해서 이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A에서 B까지 이렇게 적분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세타는요. D 세타를 이제 그 적분하면 세타가 되겠고요. 자, 이걸 이제 적분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굽힘 강성 EI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상수죠. 그러니까 적분기호 앞쪽으로 정해진 값이에요. 여기서 E는 탄성 계수고 I는 이 보의 단면에 대한 도심에 대한 그 단면 2차 모멘트, 즉 관성 모멘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EI 값은 이거는 변하지 않는 값이에요. 그래서 적분기호 앞으로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고요. 이 모멘트 N 값은 어떻습니까? 위치마다 다 다른 값을 가져요. 이게 이제 굽힘 모멘트 선도입니다. 예, 여러분들 굽힘 모멘트 선도 BMD 그려보셨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예, 위치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기준에서 x만큼 간 곳에서 여기서의 이제 굽힘 모멘트 값을 이제 m으로 놓은 거죠. 예, 그래서 이 m 값은 이제 이 x 값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 m 값은요, 예, 적분기호 안에 들어가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식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이 m 곱하기 dx 어떤 값이에요? 바로 여기에서요, 이 m 곱하기 요 dx 이 길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요게 이렇게 이제 그 뭐예요? 곡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dx 값은 아주 미소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를 갖다가 그냥 뭐예요? 직선 길이로 이렇게 dx로 놓아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그 mdx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지금 여기에 음영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의 면적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미소 면적이에요. 이 mdx가요, da라고 이렇게 놓을 수가 있나요? 자, 그러면은요, 이거를 갖다가 적분을 하게 되면은요, 이거를 이제 적분을 A에서부터 B까지 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의 이 면적이 되겠죠. 이 전체 면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 바로 DA, 이 미소 면적을 이 전체에 대해서 뭐예요? 이 전체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거니까 이 전체 면적이 된다라는 거죠. 이 면적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에서 이 굽힌 모멘트 선도 전체 면적 바로 이 값입니다. 이 값을 AM이라고 이제 하면은 식이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이 세타 값은요, 바로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AM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EI분의 AM 이렇게 이제 식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발생된 이 처짐각 세타는 굽힘 강성 EI분의 이 굽힘 모멘트 선도의 전체 면적 값이다. 즉 굽힘 모멘트 선도에서의 그 전체 면적을 굽힘 강성 EI로 나눈 값이 바로 뭐가 된다? 처짐각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발생된 처짐각입니다. 만약에 어떤 이무의 위치, 여기에서 발생된 이 위치에서 발생된 그 처짐각, 여기서의 처짐각, 여기서의 처짐각을 구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바로 어떻게 되냐 하면은요, 바로 이 위치에서 이쪽은 무시하고요, 여기에서 이쪽에 대한 바로 이만큼에 대한 굽힘 모멘트 선도에서의 그 면적값이 여기에 들어가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바로 이 위치에서의 그 처짐각 세타가 구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멘트 면적법을 우리가 잘만 활용한다면 이러한 그 보고가 이렇게 처짐을 일으켰을 때 어떤 그 내가 원하는 이무의 위치에서의 그 처짐각을 쉽게 이 식으로부터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하면은 모멘트 면적법의 제1정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계속해서 모멘트 면적법으로 처짐량을 한번 구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미소 길이 ds에 의해서 발생된 미소 처짐 어떤 양입니까? 여기에서 m'에서 b'까지래요. 바로 이 길이를 말합니다. 이 길이가 바로 뭐냐 하면은 미소 처짐이 되겠습니다. 여기 ds에서 이 ds에서 발생된 미소 처짐이 됩니다. 자, 근데 이 값이 이제 그 xd 세타래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그 처짐각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요 d세타는 아주 미소한 값이죠. 그랬을 때 바로 이 길이를 그냥 호의 길이로 본다면 바로 뭐예요? 곡률 반지름. 이 곡률 반지름의 길이가 바로 뭐예요? x라고 보는 거죠. 이 ds가 아주 작은 값이니까 그냥 x 값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x 곱하기 이 사이각 뭐예요? d세타란 말이에요. 그래서 x d세타가 바로 이제 여기에서 미소 처짐 값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앞에서 이거 정리했던 식입니다. 처짐각을 구할 때 이 처짐각 d세타는 2i분의 m dx 이 식을 우리가 만들어 냈었죠. 자, 이 식에서요, 양변에 x를 곱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 식에다가 양변에 여기다가도 x를 곱하고 여기다가도 x를 곱하게 되면 식이 또 이렇게 이제 그 정리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요, AB 사이의 처짐량 델타는 바로 뭐예요? 이 AB 사이의 처짐량이라는 것은 바로 이 값을 말하는 거죠.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값입니다. 이 처짐량 델타는 바로 뭐예요? 이 DS에서 발생된 이 미소 처짐량 X D세타, 이 값을 이 A에서 B까지 어떻게 해요? 적분을 해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적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x d 세타 바로 이 값을 적분하게 되면은 이 전체 처짐량 델타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우변을 또 이제 적분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2i라고 하는 것은
굽힘 강성이라고 했죠. 예, 변하지 않는 상수값이에요. 그래서 적분기호 앞쪽으로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고요. 여기에서 xm dx만 이렇게 이제 남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요, 이 인테그랄 뭐예요? a에서 b까지, 예, 이 전체 길이에 대해서 xm dx는 바로 뭐냐면은 b1 b 프라임 뭐예요? b1 b 프라임 바로 이 선을 말합니다. 그렇죠? 바로 이 선에 대한, 예, 이 선에 대한 뭐예요? 단면 1차 모멘트다. 뭐가요? 이 값이요. 예. 자, 여기에서요. mdx가 뭔가요? mdx가 바로 이 면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걸 미소 면적이라고 한다면 이 미소 면적 곱하기 뭐예요? 미소 면적까지의 거리가 뭐예요? x죠. 그렇죠? 예, 이거 이렇게 한 것을 이 면적 전체에 대해서 적분을 한다. 이게 바로 뭐예요? 단면 1차 모멘트 값이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요, 이때 이 면적을, 이 전체 면적을 이제 AM이라고 한다면, 이 앞에서도 이제 우리 기호 AM이라고 놨잖아요. 바로 이 B1, B 프라임에 대한, 바로 이 선에 대한, 이 축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 값은 어떻게 이제 또 쓸 수가 있나요? 바로 이 값이에요. 예, 이 값은 뭐예요? x바의 am이다. 이게 뭔 뜻이에요? 바로 여기 이 축으로부터 이 면적 전체에 대한 도심까지의 거리, 바로 이 값입니다. 예, 이게 이제 x바라고 놨잖아요. 예, 이 g가 지금 도심의 위치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도심까지의 거리 x바 곱하기 이 전체 면적을 곱한 값. 예, 이게 바로 이 B1, B 프라임 축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 값이 되는 거죠. 이거는 앞에서 평면도형의 성질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그런 그 내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결과적으로 이 델타 값은요, 2i분의, 여기 2i분의, 요게 지금 뭐예요? 이 축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 x바 am이잖아요. 예, 그래서 x바 am 이렇게 이제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뭐예요? 전체 처짐량 델타 값은 굽힘 모멘트 선도 면적에다가 이 면적의 도심까지의 거리 x바를 곱한 값을 굽힘 강성으로 나눠주면은 바로 처짐량이 구해진다라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 하면은 모멘트 면적법의 제2정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모멘트 면적법의 제2정리 이 식을 이용을 해서 이 보에서 어떤 그 이무의 위치에서의 그 처짐량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위치에서의 처짐량은 어떤 값이 되나요? 바로 이 값이 되겠죠. 그렇죠? 예, 이 값을 구한다라고 한다면 이 식에서 어떻게 되냐 하면은요, 이 x바 값은요, 바로 이 면적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이 면적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만약에 도심의 위치가 이 면적의 도심의 위치가 여기다 라고 한다면 바로 이 도심 위치까지의 거리, 예, 이 거리 값이 바로 이제 뭐가 되냐면 x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 주면 되는 겁니다. 이 위치에서의 처짐량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AM은 바로 이 면적이 되는 거죠. 예, 이 면적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 주면 되는 거죠. 보가 이렇게 이제 굽힘을 일으켰을 때 어떤 그 임의의 위치에서 발생되는 그 처짐량을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구하게 되면은 쉽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요거는 이제 참고하세요. 자, 여기 지금 각종 도형에 대한 면적과 도심의 위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이건 이제 그 굽힘 모멘트 선도의 그 도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 면적값, 예, 면적값 그리고 이제 그 도심의 위치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굽힘 모멘트 선도를 이제 그려놓고 여기에 해당되는 그러한 그 도형의 모양을 찾아서 면적과 도심의 위치값을 거기다 대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처짐량을 이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여기까지 모멘트 면적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